저는 동갑내기 남편과 3년 전 결혼한 올해로 34살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 부부로서 20대 후반에 직장 다니다가 만나서 2년 조금 넘게 연애를 하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저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남편도 이름 들으면 알만한 좋은 IT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이 낳고 육아휴직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 두 사람, 특히 여자로서 제 나이가 적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고 조금 더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더라고요. 처음에 저희 생각은 1, 2년 후에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고 싶어지면 그때나 되어서 노력을 해볼 생각이었고 만에 하나 신체적인 문제로 임신을 할 수가 없게 된다면 그건 그거대로 남편이랑 저와 둘이서 행복하게 잘 지내면 그만이었죠. 처음 신혼생활 1년 조금 넘을 때까지는 계획대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월경이 멈추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는 그저 제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2달째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불안한 마음에 테스트기를 사용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2줄이 뜨더라고요. 저는 당장 육아휴직 쓸 생각도 없었고 아직은 남편이랑 둘이서 신혼생활 더 즐기며 돈도 모아놓고 싶었는데 졸지에 엄마가 될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얼떨떨한 기분으로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의외로 남편은 기쁜 마음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어차피 다른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된 이상 아이 낳고 좋은 엄마가 되어야겠다 생각해서 작년 10월에 아이를 낳았고 지금은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집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게 참 다행이라 생각했던 이유가 육아휴직도 아무런 눈치 볼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아이 태어났을 때 저희 회사랑 남편 다니는 회사에서도 금일봉이 나와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쉬는 동안에는 월급만큼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 수당이 나오니까 편한 마음으로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어줄 수 있고 정말 이 회사 다니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 10월 말쯤에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3주 있었다가 연말부터 신정까지는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엄마가 제 몸 푸는 것도 도와주시고 아이도 같이 봐주셨기 때문에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1월 초까지 친정부모님 집에서 지내다가 언제까지 남편을 혼자 놔둘 수는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남편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조리원에서도 편하게 있었고 그 이후로도 친정에서 한 달 넘게 지낸 덕분에 지금은 많이 몸을 회복해서 건강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집에서 아이 보면서 육아휴직 기간 내내 남편과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말더라고요. 제가 남편이랑 같이 사는 곳은 회사랑 가까운 경기도인데 나름 서울 못지않게 사람들도 많고 좋은 회사도 많이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차로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아직도 농사짓고 사는 논밭이 보일 정도로 여러 가지의 모습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예전부터 농사를 짓고 사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지으시고 하우스에서도 딸기 같은 작물을 기르시기 때문에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어요. 시골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이 없고 일손은 항상 부족합니다. 모자란 일손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도 데려와서 숙식 제공까지 해주는 상황인데 요즘은 그마저도 사람이 부족해서 돈을 준다고 해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결혼한 이후로 가끔 한 번씩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내려가서 농사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농사일이었고 별로 큰 도움은 되지 못하겠지만 그냥 남편 혼자 보내기 싫어서 따라갔었습니다. 남편은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효자라서 예전 학창시절에도 학교 끝나면 책가방을 집어던지고 부모님 농사일을 도와드렸다고 해요. 다만 남편 본인은 농사에 큰 뜻이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며 나중에 아버님이 하시는 농사일을 물려받을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 부모 힘들어하는 건 눈뜨고 못 보는 성미라 자주 찾아뵙고 도와드리더라고요. 저는 아는 것도 없고 별 도움은 안 되지만 그냥 남편이랑 주말에 같이 있고 싶고 풀 뽑기 같은 잡일을 하더라도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라 나름 즐거웠어요. 일 끝나면 트렁크에 농작물을 받아오기도 하고 시아버님께서 며느리 고생했다면서 용돈으로 5만 원씩 주시는 것도 나름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돈 받을 만큼 큰 도움이 될 정도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도와서 식사 준비를 하거나 잡일이나 조금 하면서 시골에서 좋은 공기 마시니 좋더라고요. 신혼 초까지만 해도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1년 2년 지나고 시댁에 자주 내려가서 일을 돕다 보니 이제는 한 사람의 일꾼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옛날 어릴 적부터 정말 손이 야무지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대충 마무리하는 걸 싫어하고 제가 맡은 일은 끝까지 완성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죠. 그래서 그런지 농사일은 그전까지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었지만 기왕 도와드리는 거 한 사람 일꾼의 몫을 다하기 위해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같이 일을 하는 동네 아주머니들 어깨너머로 요령을 배워가며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웬만한 사람 하나 몫은 해낼 수가 있게 되었죠. 처음엔 시부모님들도 도시에서 나고 자란 며느리가 뭘 할 줄 알겠냐면서 그냥 일은 됐고 밥이나 많이 먹고 가라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점점 주말마다 내려와서 일을 도와달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시작한 일이고 시부모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별다른 약속이 없는 날에는 남편과 함께 내려가서 농사를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고 제가 잘하고 싶어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일해주는 대가로 용돈을 받았다고 했었지만 매번 받았던 것도 아니고 다른 일꾼들은 하루에 10만원, 12만원 정도의 일당을 받는 반면 저는 어쩌다가 한번 5만원씩 받았으니 일을 해주는 대가라기보다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주는 용돈 느낌의 개념이었죠. 일이라는 건 본인이 좋아서 할 때는 즐겁게 할 수 있는데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더 힘들고 짜증나는 일도 없잖아요. 시댁 농사일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일을 잘하기 시작하고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게 된 이후로는 시댁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주말마다 남편에 이어 저까지 일하러 내려오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에는 일이 바쁘다면서 주말 이틀 내내 내려와서 일해달라 하신 적도 있고 제가 다른 약속이 있거나 피곤해서 못 내려가겠다고 하면 대놓고 서운한 티를 숨기지 않으셨죠. 이번 주말에는 내려오는 거니? 너 지난주에도 안 왔는데 하우스에 비닐 쳐야 하는데 너 안 오면 일할 사람이 없어. 거의 반 협박하다시피 제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것처럼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온 뒤로부터는 시댁에서도 농사하러 오라는 소리를 하진 않으셨는데 제가 임신 마지막 달에 출산휴가를 쓰고 아이 낳고 난 뒤에 2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시부모님이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든 저를 2년 동안 데려다가 농사일을 시킬 꿍꿍이를 하고 계셨죠. 산후조리원에서 퇴원을 하고 친정집에서 몸을 풀며 지낼 때부터 시어머니에게서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몸은 좀 어떠니? 친정에서 애 봐준다고 할 때 얼른 맡기고 내려와. 계속 집에 누워만 있으면 살도 안 빠지고 오히려 몸만 더 축나더라. 지금 한참 딸기철이라 일손이 부족한데 내려와서 쉬엄쉬엄 운동 삼아 딸기나 따고 그래. 애 낳은 지 이제 한 달 된 며느리한테 보약을 지어주거나 몸은 괜찮냐고 걱정은 해주지는 못할 망정 내려와서 일을 도와달라고 하시니 저는 물론이고 친정부모님까지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아니, 너희 시부모라는 사람들은 대체 뭐하는 인간들이길래 애 낳고 몸도 안 풀린 사람 데려다가 힘든 농사일을 시키려고 그러니? 어차피 그때는 농사는커녕 누워서 제대로 일어나기도 힘든 몸 상태라서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친정까지 찾아와서 저를 붙들어 갈 것도 아니니까 아무리 바쁘다 뭐다 잔소리를 하셔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런데 연말이 지나고 친정집에서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온 뒤로부터는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연락하시면서 빨리 내려오라고 성화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좀 어때? 내일은 움직일 수 있겠니? 너무 누워만 있으면 몸에 안 좋아. 가볍게 운동 삼아 산책도 하고 움직여야 빨리 회복된다. 일단 이번 주말에 한번 내려올래?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산후조리원과 친정부모님 덕에 몸이 많이 회복됐고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 보는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진 건 아니었죠. 더군다나 제가 우리 아이랑 함께 있어주고 싶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거지 그 황금 같은 시간 동안 시댁 농사일이나 돕고 있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차피 2년 쉬는 동안 집에 있으면 뭐해? 친정엄마한테 애 좀 봐달라 하고 너는 내려와서 우리랑 농사나 같이 짓자. 아니면 내가 동네에 애 잘 봐주는 할머니 하나 알아놨으니까 일단 애를 데리고 내려오던지. 아니 아무리 농사일이 바빠도 그렇지 이제 아이 낳은 지 몇 달이나 됐다고 며느리를 데려다가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그전까지 남편과 함께 주말에 하루씩 내려가서 농사일을 도와드릴 때까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주말 농장 체험 가는 기분이었어요. 남들은 농촌 체험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도 한다는데 나는 시댁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야채나 과일이나 가끔은 용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재미있다는 생각으로 내려간 거죠. 제가 30년 넘도록 도시에서 살면서 제대로 된 흙을 만져본 적도 없이 살았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시댁에서 농사 지으며 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차마 제가 직접 이야기하긴 눈치 보여서 남편을 통해 시어머니에게 저는 절대 농사 지을 생각 없다고 제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미 제가 일 잘하는 모습을 확인한 시부모님이 이제는 며느리 없이는 힘들어서 일 못하겠다며 무조건 내려오라 성하셨어요. 시골에 애 봐준다는 사람도 있고 시댁에 남는 방도 있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면서 하루 빨리 와서 딸기 농사 도우라고 답달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더니 나중에는 제가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너희 마누라 빨리 시골로 내려보내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절대 지금은 농사일 못 시킨다고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었는데 하도 자기 부모가 난리를 피우니 은근슬쩍 주말에 자기랑 같이 내려가지 않겠냐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에 임신하고 배가 불러온 뒤로부터는 쪼그려 앉아있는 것도 부담스럽고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시댁에 내려간 적 없었어요. 농사 지으면서 제 몸 축나는 건 둘째치고 제가 아이 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결정했는데 시골 내려가서 동네 할머니한테 맡겨놓을 거면 뭐하러 일을 쉬겠습니까? 그냥 회사를 나가면 월급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진급도 빨리 할 수 있는데 돈도 제대로 안 주는 농사일을 제가 하고 싶을 리가 없잖아요? 시부모님이 뭐라 하건 남편이 뭐라 하건 말건 전부 무시하고 집에 있었더니 결국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제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어요. 제 몸 상태를 한번 쓱 보시고 이제 겨우 태어난 지 석 달 조금 지난 우리 아이를 한번 안아보시더니 이 정도면 엄마 품에서 클 만큼 컸다면서 유나는 그만 떨고 당장 주말부터 내려와서 하우스 농사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당장 겉보기에만 멀쩡하다 뿐이지 아직도 허리나 손목이나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아침에 아이 낳으면 오후에 나가서 밭일하고 그랬어. 여자들 팔자가 다 그렇지. 너무 편하게 살려고만 하면 못 쓰는 법이다. 애초에 제가 시댁 농사일을 돕기 위해서 이 집안에 시집 온 것도 아니고 저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몇 번 도와드린 것이 전부였는데 어쩌다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시어머니한테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수당이 다 나와요. 내 손으로 직접 해보려고 육아휴직한 건데 농사 지을 바에는 그냥 회사 다니는 게 낫죠.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니일 내일이 어디 있냐면서 집안일은 다 같이 도와서 해야 한다고 화를 버럭 내셨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 머슴으로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본인도 힘들어서 더는 농사일 못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면서 대체 왜 며느리인 저한테는 본인 일을 다 떠넘기시려고 하시는 건지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랑 한번 말다툼을 하고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낮에 시모랑 있었던 이야기 다 들었다면서 자기 집안 여자들은 어머님부터 남편의 누나까지 다들 농사일을 도왔기 때문에 시부모님도 당연히 저도 일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신대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분명히 신혼 초반만 해도 저한테 너가 무슨 일을 하겠냐면서 그냥 편하게 놀다가 가라고 하셨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남편의 딱 하나 있는 누나도 농사일이 지긋지긋해서 그런지 멀리 다른 지역으로 시집가서 1년에 한두 번 찾아오고 절대 농사 도우러는 안 갑니다. 남편만 혼자 시부모 도와주러 다니다가 결혼하고 난 뒤로는 저와 같이 내려가서 도와드렸죠. 저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린 건데 그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처럼 여기니까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서 더 하고 싶지 않았죠. 남편도 중간에서 시달리니까 슬슬 짜증이 났는지 이 문제로 저와 말다툼을 자주 했었는데 제가 너무 단호했고 이러다가 우리 부부 사이까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자기는 신경 쓰기 싫다며 쏙 빠져나가더라고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아이와 함께 있고 싶은 제 마음도 알겠고 일손이 너무 부족하니까 며느리 손이라도 빌려서 쓰고 싶은 시부모님의 마음도 이해한다네요. 아니, 중간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저보고 대체 어쩌라는 건지 오히려 남일처럼 이야기하는 남편의 태도가 더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났고 앞으로 절대 단 하루라도 시댁 농사일 도울 생각 없다고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손 놓고 도망가고 난 뒤로 시부모님만큼은 아직 저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에 이어 이제는 시아버지까지 제게 전화를 해서 너 정말 이럴 거냐? 집안일도 못 도와주면 뭐하러 우리 집 며느리가 된 거야? 아버님까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나는 다시 직장 복귀해서 회사 다닐 테니까 당신이 육아휴직을 하던지 알아서 하고 아이랑 함께 시댁 내려가서 앞으로 2년 동안 농사 짓다 올라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당황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순간 얼굴까지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거기에서 저는 멈추지 않았고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 걸어서 저는 다음 달부터 회사 복직해서 일을 할 거니까 저희 남편이 2년 육아휴직 할 거고 시골에 불러다 놓고 농사를 시키건 마음대로 하시라고 말을 했죠.
뭐? 남자가 육아휴직을 해? 너 지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남편도 황급히 제 전화기를 뺏으려고 했고 저는 심오한 남편 들으라고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들한테도 못 시키는 일을 왜 저한테 하라고 하세요? 제가 농사 지으려고 결혼했어요. 앞으로 한 번만 더 내려오라고 하시면 저 대신에 남편 내려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제가 할 말만 하고 시모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번 미친 척하고 속에 있는 말 다 해버렸더니 다시는 시댁에서 농사 지으러 내려오라는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전화가 온 적도 없고 남편도 제 눈치만 슬슬 보며 도망 다닙니다. 시댁의 남자가 저희 남편 하나뿐이라서 은근히 저한테 농사도 물려받고 논이며 밭이며 물려주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땅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돈으로 충분하고 도시에서 아이 키우면서 살고 싶거든요. 시부모님 눈치 봐가며 억지로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살긴 싫습니다. 지금도 가끔 남편이랑 눈이 마주치면 당신 육아휴직 언제 낼 거야? 나 다음 달부터 회사 복직하면 됐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이 이야기만 꺼내면 밥 먹다 말고 급한 일이 생각났다며 도망가 버립니다.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한테 전업 농사 시키고 싶진 않으셨는지 그 뒤로 한 번도 제게 전화 한 통 하시질 않네요. 참 여러모로 대단한 분들이다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렸던 시댁 농사 일이었는데 사람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집에서 열심히 아이 키우고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하더라도 절대 시댁 농사일을 도와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괜히 또 열심히 해봤자 내려와서 농사 지으란 소리밖에 더 하시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